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의 해명과 주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반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궤변으로 가득 찬 조국 백서도 나왔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 한 5년 만에 네. 종합검진을 한번 받느라고 어제 뉴스들을 몇 개 좀 다루지를 못했는데 오늘 겸사해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혜원 의원이 어제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포 문화재 지역이라고 그 재개발 지역에 26필지 14억 원에 땅과 부동산을 산 거 그게 지금 실명제법 위반이고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손 의원은 전혀 자기가 그런 중벌을 받을지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들어갈 때 보니까 웃고 지지자들로 껴안더니 나올 때는 완전히 울고 나오더라고요. 거의 그 재판정 들어갈 때는 어디 환영 행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지인들하고 허그도 하고 거의 깔깔깔깔 웃으면서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겠죠. 여러 군데서 아마 전화가 갔을 겁니다. 그런 얘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심하고 들어가는 표정을 보이다가 나올 때는 거의 울상이 돼가지고 어제 법원에서 법관이 굉장히 봐준 거예요. 그래요? 아니 1년 6개월을 때렸는데 법정 구속을 안 시켰잖아요. 저도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요? 실형은 다 법정 구속을 웬만하면 시키는 게 다 맞는데 그렇죠. 이유가 공색해요. 항변권을 주기 위해서 구속은 안 시킨다 그랬거든요. 다른 피의자들은 항변권을 굉장히 많이 봐준 거죠. 어제 판사가 얘기한 게 중대 비리다. 중대 비리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제 입수 자료가 비밀인데 그걸 알고 네가 샀으니까 그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그리고 창성장이나 이런 거는 그 차명으로 보유한 게 너 다 나타났다. 네가 다 증여세 내고 다 한 게 나타났다. 너 거짓말하지 마. 그 실명제법 위반으로 해서 중대 비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개전의 정은 넌 없다.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 그건 넌 진짜 형 좀 살해야 돼. 해놓고 이율 배반적으로 항변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법정 구속은 안 하겠다. 이 판사도 조금 뒤가 약간 좀 꺼림칙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김경수 뒤통수가 성창호 판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했다가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때도 김경수가 그 법원에 출두하면서 꽃길을 지려받고 갔어요. 그렇죠. 지지자들이 꽃 뿌리고 장미 뿌리고 그랬잖아요. 거기 쫙 가면서 판사가 비교적 소신 있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안 시킴으로 해서 2심 고법에 떠넘긴 거죠.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원칙대로 했는데 네가 열심히 해서 2심 가서 또 집행유예로 나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걸 열어준 거죠. 그래서 손혜원이가 정말 목포가 지금 문화유산으로 중요하고 하다면은 목포 홍보대사를 해서 많이 알리면 됐는데 왜 자기가 돈을 주고 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차명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때 문광희 간사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고 또 저 청와대 안방마님하고는 어디 숙명여고 동교동창회하고 그렇죠. 절친이라 해가지고 그거 다 유세 부리면서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도 6번이나 떨어진 것을 또 독립미군의 애족장으로 그 만들었죠. 그래갖고 자기 어머니는 그때 광복절에 어머니만 올라오라 해가지고 대통령이 맞습니다. 직접 표창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인 자료를 미리 알고 주식을 샀다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저 내부자 거래 그렇게 되겠죠. 통정매매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발 계획을 미리 빼돌려서 안 거를 자기가 직위를 이용해서 안 거를 갖고 그걸 사서 차익을 남겼다. 그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지금 강박증 갖고 있잖아요. 근데 손혜원이가 이거 딱 걸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기는 뭐 여러 채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야말로 타주택자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전의원이지만 네. 그래도 대통령하고 가장 네. 가까운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법원이 뭐 투기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심판을 내린 건 아니에요. 예, 투기냐 투자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네가 비밀인데 그 국가에서 나라에서 시도에서 하는 비밀을 빼돌려서 샀으니까 너는 저 부정부패 방지법 위반이다. 위반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준열한 심판을 뭐 내린 거죠. 차명거래했으니까 부동산 실명 그렇죠. 법적으로 명확한 것만 지금 판단을 그렇죠. 내렸기 딱 때문에. 떨어지는 것만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손혜원이는 자기가 이 재판에서 차명으로 이렇게 산 것이 단 하나라도 나오면은 전 재산을 국가에 환원하겠다. 전 재산이 그냥 공시지가 그때 한참 나올 때만 해도 63억이에요. 네. 또 그 여러 가지 뭐 네. 국보급 뭐 여러 가지 문화재 네. 갖고 있는 것은 빼고 그것도 뭐 한 3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뭐 빠지될 일은 없는데 목숨도 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말은 책임질 말을 해야죠. 예? 책임질 말을. 자기가 목숨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또 전재산 내놓겠어요? 10원 한 장 내놓겠어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투기를 했겠어요? 예? 비밀 자료를 빼돌려가지고 부동산 사고, 차명으로 사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전혀 안 하면서 말만 앞세운 건데, 제가 옛날에 신문 기자할 때 모 증권회사 유명한 상장회사 사장이 있었어요. 증권사 사장이. 취임사에서 주가가 우리 회사 증권사가 주식이 너무 싸니 올 연말까지 2배가 안 되면 나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어요.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다 써줬습니다. 주가 2배 안 되면 사퇴 다 제목으로. 근데 2배는 그냥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 양반 두문불출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칩거하다가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칩거하다가 3년 채우고 집에 갔습니다. 참 함부로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전 재산, 목숨 뭐 이런 거 함부로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허풍을 친 거죠. 박지원 국정원장 비리 혐의로 여러 네. 차례 수사도 받고 네. 뭐 깜빵에도 들락날락 했는데 그때마다 그게 돈 받은 게 드러나면 목포역 광장에서 할복을 하겠다 그렇죠.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한 사람 많잖아요.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하던 사람 누구 있죠, 거기? 그 양반도 계속 그랬죠. 예, 지금 감옥에 있죠. 그 양반도 할복하겠다고 많이 얘기했죠. 정치인들은 원래 콩으로 매주를 쓴다기도 뭐 우리 국민들이 그 말을 액면 네. 그대로 믿지 않지만 또 뭐 증권회사라든가 뭐 이렇게 관료들은 되게 또 그래도 양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말을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손혜원이는 입싹 씻는 건가요? 우선은 뭐 대법까지 최종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이 났다 이야기. 이렇게 우기겠죠. 예. 그 다음에는 뭐 아마 잊혀지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 10원 한 장 내놓을 생각이 없죠. 이런 사람이 단돈 10원 한 장 1원도 안 내놓을 사람입니다. 예. 아까 그 감사원장 이런 분들은 이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부를. 그러니까 의인들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돈에 애착이 굉장히 많은 거죠. 10원 한 장 내놓을 생각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지금 목포 가서 투기판을 벌린 거죠. 네. 목포에 가서 투기판을 벌리니까 목포가 참 뭔가 먹을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손혜원이는 어제 1년 6개월 선고받고 망연자실해서 나오더니 문제가 된 것은 라디오 인터뷰예요. 라디오 인터뷰. YTN이라고 있죠. 거기도 또 친문 방송이죠. 뭐 정권에 하는 거죠. 그게 또 유명한 이동영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막말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뉴스 정면 돌파라는데 정면 승부인가 뭐 이상한 하여간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판사가 나를 알면은 참 쉬운 사안이다. 판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판사가 손혜원의 인간성, 멘탈리티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하는구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판사가 멘토입니까? 판사는 법대로, 법에 의해서, 법을 잣대로 해서 그 죄를 판단하는 거죠. 있냐, 없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나를 이해 못해서 판사가 어디 예수님인가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저 손혜원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고법 가서 뒤집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판사가 손혜원의 인간성까지를 다 감안해서 아, 저 사람 원래 인간성이 저런 사람이었다. 또라이 비슷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무죄다. 이렇게 해달라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목표를 위해서 내 사제를 털어서 그 문화재를 지키려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가. 뭐 그런 뜻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국회의원까지나 하고 나름대로 현역 의원 때 이 목포 이 재산 문제가 나오니까 사퇴하면 저 혼자 나가면 될 것인데 그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를 딱 또 옆에 보좌관처럼 데리고 그렇죠. 와서 사퇴 무슨 기자회견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혜원 입장에서는 뭐 좀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 있는 게 뭐 김경수 재판도 미뤄지고 있고 조국 그런 건 얘기하는 거야. 정경심 다 어떻게 보면은 법이 설렁설렁 하잖아요, 지금. 은수미 성남시장도 그 무죄로 나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무죄되고, 뭐든지 다, 이 지금 정권 관계된 사람은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얘기가. 그래서 아마 청와대 친구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그래? 너 진짜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강의했을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내가 들어요. 미운 털이 박힌 모양이다. 이건 이제 판사한테도 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아니면은 저쪽한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얘기고 뭘 잘못했어야 반성을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개재노정이 없다. 어쨌든 뭐 이 정권한테 미운 털이 크게 박힐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네. 그렇죠. 그래도 저쪽 들으라고 한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저쪽 들으라고 왜 그랬죠. 나만 갖고 그래? 뭐 은수미 같은 애들도 그런 애들 딱 떨어진 애들도 봐줬는데 나를 왜 그래? 너 나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항의하니까 아마 저쪽에서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요새 너무 봐준 놈이 많아가지고 잘못한 돈도 있고 법원 문 닫게 생겼어 지금 촛불시위가 법원에서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너는 고법에 좀 힘 좀 써줄게. 그러니까 너는 조금만 그렇다고 너 구속된 것도 아니잖아. 조금 네가 꺼림지가 구속된 것도 아니니까 조금 너 돈도 많고 그냥 사는데 지장 없잖아. 이렇게 아마 달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부동산 봉사. 부동산 봉사를 부동산으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했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봉사가 이렇게 차명으로 모여하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은 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갖고 목포를 지원했으면은 목포 사람들이 아마 송독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투기를 했잖아요. 남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손혜원도 그런데 손혜원과 비슷한 사람이 지금 과거에도 국회의원 했지만 이번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 김진애 의원이라고 있죠. 그렇죠. 아주 뭐 터프하죠. 열린민주당 짝퉁당에 뭐 이렇게 저 비례대표인데 지난번 그쪽에서 자꾸 사퇴하라고 했었죠. 그 지지자들이 김의겸이가 들어가야 했는데 당신이 들어갔으니까 좀 사퇴하라 했는데 버텼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뭐라겠습니까? 집값 많이 올라도 관계없다. 세금만 많이 내면 된다. 또 이러고 자기는 나중에 보니까 어쩌다 내가 다주택자가 됐다. 해갖고 집을 뭐 몇 채 갖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다세대인지 뭐 여러 채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이 또 손혜원 편든다고 그 재판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의문이 든다고 쓱 또 한마디 거들었네요. 참 밉상들은 또 어떻게 똑같은 일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미애, 손혜원, 김진애 이 삼총사예요. 밉상. 유유상종이라고 있잖아요. 유유상종. 밉상 유유상종. 진짜 말이 안 되죠. 법원에서 진짜 딱 떨어지는 그런 거를 갖고 재판을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김진애 의원 자체가 그분도 건설 이쪽에 건축공학 공부했거든요. 그걸로 지금 평생 우려먹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식견을 좀 보여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너무 빗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만 어쩌다 다주택 됐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게. 자기는 개인 사정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원래 나빠서 그런 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의 위선이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다 남들이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 거고 다 그런 거 그때 관행이고 다 상식이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온 게 부동산을 투기꾼과의 전쟁이라 해서 가상 투기꾼을 매도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청와대 집 갖게 있는 게 이게 돼가지고 그동안에 뭐 음주운전인지 뭐 주민등록 거주 옮긴 거라든지 여러 가지 7개 그 금칙이 있었거든요. 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직에 임용 안 한다 했는데 거기에 지금 1주택자까지 하나 포함이 됐어요. 근데 1주택자가 저는 가급적이면 1주택이 좋긴 좋다고 봅니다만은 그게 범죄가 아니잖아요. 아니, 네. 그리고 그걸 범죄시한다는 게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득이 없잖아요. 뭐 연금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것 저런 걸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그런 오피스텔이라든가 임대할 만한 그런 주택을 사갖고 그걸 가지고 지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종부세다 뭐다 지금 폭탄 세금을 막 그렇죠. 그것도 임대주택 김현미가 그렇게 등록 오면은 특혜를 준다, 세금 혜택을 주고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겠어요? 1주택이 있는 나라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나라 루마니아, 리비아, 그리고 쿠바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특히 루마니아는 주택 자가 보유율이 90%입니다. 우리나라가 60%거든요. 자기 집 갖고 있는 소유가. 우린 60%는 루마니아는 90%인데 이 나라가 1주택 자가 보유율에서 좋아졌느냐? 그게 아닌 게 문제죠. 거주 이전이 안 된대요. 예를 들면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발령났잖아요. 그럼 서울 세주고 세종으로 가야 되는데 다 국민이 자기 집 갖고 있어가지고 이사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 주거 이동이 완전히 막혔대요. 그리고 집이 자꾸 슬럼화되고 있고 그래서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1주택이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물론 1주택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주택은 욕하고 1주택은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차베스가 했던 주택감독원 같은 것까지를 만들어서 개인 간의 거래까지도 이제 일일이 감시를 감독을 하겠다니 이게 무슨 사회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베네수엘라라고 데네수엘라고 그러잖아요. 데네수엘라. 그러니까 세계에서 주택감독 기구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랑 싱가포르라고 있는데 싱가포르 주택 정책은 주택 공급도 하고 하니까 감독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워낙 땅이 좁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생필품까지 다 총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로 거지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 생필품 채소값 오르면 채소 감독기구 하나 만들어야고 무슨 소고기값 오르면 소고기 감독기구 만들어야 소고기청, 쇠고기청 다 만들어야죠. 마늘청, 부동산청, 마늘청, 감자청 이런 거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런 정부가 면목동에 오늘 아침 신문도 났어요. 분양을 5억에 했는데 전세가 6억이다. 분양가를 추월했다.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 이 월세 전환율이 정부에 정한 게 4%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5% 되는데 4%로 정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4%를 2%로 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10억짜리 시세 10억짜리 집에 5억의 전세를 사는데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 떨어지면은 5억짜리 전세가 10억이 되는 겁니다.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정부에서 낮추면 낮출수록 전세는 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월세가 싸거든요. 지금까지는. 선진국보다 싸요. 왜 그러냐? 전세가 막아줘서 그래요. 전세가 오르는 걸 막아줬는데 이게 전세가 곧빌 불린 듯이 오르면은 월세까지 또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하는 일이 후유증까지 봐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니까 이게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나 이 문재인 정권이 어디 가서 끝장을 볼런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손혜원과 같은 궤를 걷고 있는 분이 조국인데 거기에서 백서라는 것을 냈어요. 검찰개과 촛불시위라고. 근데 정말 궤변으로 가득 찬 게 아닌가.
그런 것은 개인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조국이 했던 그런 일들은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구조적 불평등. 그러니까 과거 우리 사회의 상류 엘리트 층에서는 일반적이고 관행으로 있었던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덕성에 비추어 볼 때는 그냥 그 당시로는 상식이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조국 백서라는 말을 바꿔야 되죠. 조국 궤변집, 조국 궤변문집, 뭐 이렇게 조국 궤변록이라고 바꿔야죠. 뭐 조국이 직접 쓴 건 아닙니다만 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유유상종하는 사람들이 쓴 거 아닙니까? 김남국이, 김민웅이, 김어준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니 표창장 위조한 거 이런 건 다 그 사회적으로 다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조국만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드러난 범죄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안 드러난 범죄는 억울하게 매도당했다.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구명하는데 진짜 백서, 양심적인 백서라면은 조국이 잘못한 게 뭔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가 뼈저린 우리가 고통을 넘고 조국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이라는 데서 발전이 있죠. 조국 감싸기만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아마 조국이라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권이 다 빠져서 그 시궁창에 빠질 가능성이 지금 같은 태도라면 상당히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손혜원, 조국. 우리나라에서 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실세로 활약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 조국 백서를 낸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지 국회의원이든가 대통령을 능가하는 멘토로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착각과 궤변에 빠져 있다니 정말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